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인데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내부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인지도 있는 장관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제 곧 장관에서 물러날 원희룡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헌신과 희생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자신의 유불리라든지 아니면 저 자신의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그런 생각은 저 자신부터 버릴 생각입니다. 혁신은 말보다도 행동이고 남들이 해주는 것보다는 저부터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의 선택도 결국 혁신의 경쟁에서 보다 더 진정성이 있고 행동으로 충분하게 실천하는 쪽에 국민의 선택이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희생, 혁신, 본인 험지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뭐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비대위원장 이런 그립 혹은 본인이 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뭐 도지사, 장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의미는 본인의 체급을 한 급 더 높이겠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의원 한 번 더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남은 것은 결국 이제 큰 꿈을 꾸는 거 그거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사실 그동안 양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제주도 내려갈 때 꽤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곳에 가는 게 아니냐. 고향 제주도에 가서 뭐 편하게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들이 아마 본인이 이제 이번에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한의 어떤 이 험지에 가서 직접 이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승리한다 그러면 뭐 꽤 엄청난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새롭게 당을 위해 도전했다 이런 명분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아마 원희룡 장관을 좀 만났는데 본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선거판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본인이 조금의 어떤 대선 후보급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께서 원장관 직접 만났더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나가면 무조건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른 데 가더라도 따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아니 본인은 개항을 해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건 없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안 나가고 그렇죠. 만약에 뭐 비례 나간다.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것보다는 본인은 일단 개항을로 정하고 거기서 일단 정책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모자라 보이고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한 8위 이제부터 만나볼 텐데 저희가 주제로 삼은 구자령 변호사 한동훈 장관이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여당의 정책 의총을 직접 한동훈 장관이 찾는다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본인의 전공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민청 관련인데 그럼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찾아서 특히 여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찾는다는 것도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너무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총선 역할론이라는 게 그 내일 자리에서 오고 가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느 결단을 내리던 간에 그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도해 오셨고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밑작업이라는 건 다 해놓고 가야 또 만약에 개각이 되더라도 또 후임 장관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한 행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원 장관도 험지 얘기, 뭐 혹은 희생 얘기를 했고 한 장관도 이제 물론 정책의총이고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여당의 정책의총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횟수를 따지면 극히 뭐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동훈 장관이 의총에 어쨌든 뭐 정책의총이긴 하지만 참석한다는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의도가 보여지고 또 의원들과 스킨십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예상컨대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잖아요. 혼자 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내 기반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서 의총에서의 저런 관계를 형성해서 본인이 만약에 선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총 참석은 물론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러 오는 거지만 그 뒤에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 또 스킨십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서 하는 정책 행보라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혁신이 자체가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장관들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더 뉴스거리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